추석 지나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가는 상승세는 조금 누그러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에 거의 5.0%가 기준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를 넘어가고 거의 미국 금리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 또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홍역을 겪을 수 있다. 확신보다는 좀 대응할 수 있는 좀 여지를 가지고 하자. 무슨 얘기냐? 현금을 한 20%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관우입니다. 또 이제 오랜만에 나왔죠. 최근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들과 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전 세계에서 작년에도 1위, 금년에도 1위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제 한쪽에서 좀 많이 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팔 때는 급하게 이제 물량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이제 많이 흔들린다 이런 이 견해를 가질 수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뭐 3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이란 전쟁이 이제 발발했기 때문에 그 뒤로 상당히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았다. 그 가운데 우리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뛰어가지고 전주 이제 기준으로는 연초 대비 한 86% 정도 또 수익률이 나온 이런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 팔자를 강화했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큰 물량을 낼 때마다 우리 시장이 출렁출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개인들이 계속 그 물량들을 흡수하고 받아내고 또 ETF가 또 받아내고 또 올리고 하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는 8,000원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MSCI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MSCI EM에 속한 이런 이제 투자 대상국이죠. 작년만 해도 우리 25년 기준으로는 MSCI의 거의 비중이 한국은 10%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에도 뭐 한 76% 올랐고 금년에도 5월 현재까지 87%, 8%까지 이제 올라온 셈이 됐는데 그렇게 볼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비중이 너무너무 지금 많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MSCI 기준으로는 지금 21%를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비중이 2배 이상 올랐다. 그렇다고 보면은 많이 올라온 나라에 대해서 좀 이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SCI에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4위국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중국이 있었죠. 인도 있었죠. 대만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4위에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중국이 있을 정도로 대만도 이제는 앞질른 이런 나라가 됐죠. 인도는 저 위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아주 독보적인 지금 성적을 이익 추정치 상향을 지금 다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라왔다. 그에 따라 가지고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커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4월, 5월 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외국인들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기준으로 그래서 거의 90조 원에 달하는 이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지금 본물 터지듯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분율이요. 팔고 팔아도 계속 올라갑니다. 왜죠? 오늘도 그랬습니다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당연히 30만 원 선, 그리고 하이닉스 당연히 200만 원 선. 오히려 옛날에는 저 위에 있어가지고 저기를 갈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이제는 당연시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좀 많이 올라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코스피가 폭락을 한다는 얘기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여건이 좀 안 좋아지는 환경, 그리고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금리 환경이 좀 더 나빠진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금리라는 게 사실은 시장의 거울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현재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6%를 지금 넘나들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금융위기 직전에 거의 5.0%가 이제 그
기준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0%를 넘어가고 거의 뭐 6개월 정도에 되는 시점에서 이제 서브프라임 그 사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아직 그 5.0%까지는 안 가 있죠. 우리가 10년물은 아까 말씀드린 4.6%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다행히 미국, 이란의 이제 종전 협상이 조금 진전되는 이런 모습이라 금리가 가장 최근에는 4.6%도 넘어갔다 왔습니다만 약간 이제 누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행이지요. 그래서 금리 시장이 뭐 위로 계속 뻗지 않는 한 폭락 상태는 상장하기 쉽지는 않다. 다만 이 미국 이란 종전 협상이 다시 뭐 흐지부지 되면서 다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 금리가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시장 또한 뭐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에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홍역을 겪을 수 있다. 이 점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뭐 금일 순매수를 약간 했죠.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최근에 파는 느낌에서 그나마 순매수로 도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래도 진짜 8,000선을 좀 넘어왔다 이런 것도 있고요. 최근에 MSCI 이머징 마켓 내에서 비중 발표를 했는데 우리 시장 비중을 상당히 높이 이렇게 비중을 확정을 시켜줬어요. 그 비중만 치면은 이제는 팔 때가 아니라 다시 사들여야 될 정도로 비중을 위에다가 지금 이제 비중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금연에서 조금 뭐 사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생겼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MSCI 또 6월 달에 DM 그러니까 선진국 지수의 치리스트에 들어가는 게 이제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우리가 챙겨봐야 될 이벤트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상반기에 아주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이 페이스는 조금 완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뭐 마라톤을 뛸 때 계속 뭐 100m 뛰듯이 이렇게 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상반기에 아주 강한 속도로 빠른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페이스는 좀 늦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 시장의 이 지금 올라가는 이익 상향 추세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초에 다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7월 중순에 SK 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을 이제 맞닥뜨릴 때인데 거기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익 상향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뭐 아무래도 3분기 초중반 때까지는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오히려 추석 지나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올라가는 상승세는 조금 누그러질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변동성이 크지요. 아침에 마이너스 했다가 끝날 때 보니까 플러스. 아침에 플러스 했다가 끝날 때 마이너스.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계들이 기계적으로 이제 매수 매도를 이제 한쪽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럴 때 현금이 없으면 대처가 안 되죠. 예, 현금이 좀 있으면 저가 매수에도 응할 수가 있는 건데 저가 매수할 돈이 없을 정도로 신용, 레버리지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면은 거의 뭐 그대로 바라만 부을 수밖에 없는 대응이 안 되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지금 이미 8,000까지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전에도 뭐 확신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앞으로도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확신보다는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좀 여지를 가지고 가자. 무슨 얘기냐? 현금을 한 20% 정도는 확보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갑자기 밀어 올린다고 하면 또 일부는 차익 실현, 일부는 또 가지고 들고 가는 이제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한 80%, 현금 20% 이걸 가지고 현금을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시장은 불장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은 완전히 포모 오는 이런 장이 돼버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현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독보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닉스는 금년 ROE가 무려 90%가 넘을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삼성전자는 무려 ROE가 50%가 넘는다고 지금 예상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 지금 ROE는 얼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다고 하면은 10% 초중반대입니다. 근데 이들 두 기업 때문에 코스피의 평균치는 현재 23% 중반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잘 버는 회사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포모가 오고 지수 올라가는데 내 계좌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이런 이제 사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런 거죠.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시총의 지금 비중이 얼마입니까? 코스피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반개, 그러니까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SK스퀘어 이것까지 친다고 하면 무려 55%가 아마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들 그룹들에 있는 이제 주식을 한 50%는 들고 있어야 포모가 안 생기는 겁니다. 예, 네 계좌만 조금 덜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없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잘 나가는 뭐 소부장을 넣으셔도 되고 뭐 같은 이제 테크나 IT 계열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쪽 그룹들을 한 반 정도는 무조건 채워놓고 가야 되는 이런 장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